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가 드렸었던 5월 3주차 교재 중에서, 데이 2 한번 펴볼게요. 이번에 테마들은 좀 짧은 문장, 빈칸들을 좀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몇몇 가지 것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원래 이 문제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었던 마인드는 글 자체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 어려움을 겪지는 않게 하자. 단 보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냥 확실하게 이거다! 라고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고민을 좀 하게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의도로서 만들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됐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그 포인트들을 조금 잡아가지고 설명들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이런 똑같은 케이스들이 등장하면 나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쪽에다가 포커스 맞춰서 좀 공부들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육모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지? 맞아? 육모 이제 끝나면 이제 7모, 그 다음에 그냥 9모, 그냥 수능,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쯤 되시면은요, 뭐 좀 한번 해보면은 좋냐면, 지금까지 했었던 거죠, 니꺼.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백지 같은 것들을 하나 펴서, 특히나 이제 개념이라는 게 있는 그러한 과목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과목들은 목차들을 한번 써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백지 같은 걸 하나 펴서 1과 그 다음에 뭐 중단원, 그 다음에 소단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들을 해보시면 기억 안 나는 단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단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모 잘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학만 수능만 잘 보면 되죠, 그죠? 근데 육모라는 게 의미 있는 이유는 뭐 자기의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라는 생각으로. 개소리 나니.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 일이야? 알겠어. 그렇게까지 하면, 알겠습니다. 자,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무슨 공부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문제풀이가 능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뭐가 빠졌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죠? 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갈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그냥 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위, 아래, 어디에다가든,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봐. 빈칸 문제인데, 일반 진술이 있고, 예시가 있어요. 일반 진술이 있고 예시가 있습니다. 너희들한테 예시를 주고 나서 일반 진술에다가 내가 빈칸을 한번 뚫어볼 테니까 얘를 통해서 얘를 추론 한번 해봐. 이런 꼴일 때를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원래 예시를 통해서 일반 진술을 추론하는 건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자, 해볼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지 니네들 맞추는 거야? 맞춰보자. 알겠죠? 자, 예시가 요거야. 예시가 남종윤이야.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예시가 남종윤이야. 뭘까? 예시를 가지고 일반 진술을 맞추기 어렵다. 어휴, 좋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예시만 가지고 너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아무거나. 남종윤! 예시야. 떠오르는 거 뭐 있어? 남자. 틀렸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었어. 자, 오늘 맞출 때까지 한다. 알겠지? 뭐 있어? 떠오르는 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뭐 있어? 영어 강사 땡! 틀렸어. 자, 뭐 있어? 강사 땡!
야, 오늘 수업 진도 안 나가 이러면. 자, 뭐 있어? 정답! 자,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자, 영어 강사라고 해서 틀렸나요? 아니죠? 그죠? 영어 강사라고 해서 틀린 거 아니고, 남자라고 해서 틀렸나요? 아닙니다. 그죠?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니지롱?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장치들을 부여합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예시를 뭐 할 수 있어요? 예시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죠? 그럼 예시를 여러 개 주면 그 예시들에 뭘 떠올려 보자라는 얘기야? 공통의 상위 개념을 떠올려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죠? 남종윤만으로 부족해? 알았어. 조금 더 줄게. 차은우. 알았어. 좀 더 줄게. 뭐. 강동원. 뭐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들을 줘서 일반 진수를 도출해내게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어디선가 일반 진수를 한 번 더 재진술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기를 소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케이스라고. 방금 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남종윤이야. 이해됐죠? 근데 니들이 남종윤을 몰라? 알지? 남종윤이 뭔지 알아. 근데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야. 됐니 얘들아? 자, 그 상황에서 내가 보기를 5개를 주는데 5개 첫 번째 수학 강사. 됐죠?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아들의 아빠, 네 번째 뭐 해볼까? 네 번째 일본 사람. 됐죠? 다섯 번째 미남 이랬어.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손이 잘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됐죠? 너희들은 5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건데 지금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 1번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뭐 봉사하는 단체와 관련한 이야기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똑똑이들과의 비교 이야기들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은 부모님들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얘네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부만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신 상태로 정답을 고르려고 하시다 보면 몇 번 같은 것들로 간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만 가지고 가면 뭐가 될 거냐면 superior peer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뭐 자선봉사단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moral community 쪽으로 가게 되실 거고요. 롤모델 그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부모님들 그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가실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시들이 나열됐을 때는 반드시 뭘 떠올리셔야 된다? 얘네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친구들을 떠올리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말 이해되셨죠? 그죠? 예시들이 됐어. 그러면 하나에만 꽂히시면 안 된다. 반드시 의식적으로 뭐 해야 된다, 얘들아? 얘네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 주시면 4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번과 관련해서는 밑에다가 이런 이야기들 좀 써놓읍시다. 자, 갈게 얘들아. 배경 지식을 조금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배경 지식을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갈게요. 여기서 보시면 주관과 객관의 대조가 나오죠? 주관 속성 말로만 해보자. 주관 속성 뭐가 있어요? 의견이다, 사실이다. 말로만 하면 안 되겠네요. 적어볼게요. 자, 의견이죠? 됐니? 객관은 뭐야? 사실이야. 주관은 보편이야, 특수야? 특수야. 객관은 보편적인 거야. 주관적인 건 변화하는 거야, 변화하지 않는 거야? 상황마다 변화할 수 있는 거야. 객관적인 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변화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얘기고요. 문과야, 이과야, 주관. 빨리. 문과야. 야, 예체능은 문과에 들어가? 아니면 이과에 들어가? 예체능. 예체능 문과야, 이과야? 야, 반배정 했어. 2학년 올라갔어. 이제부터 문과, 이과 나눴어. 맞아? 예체능은 어디 들어가? 문과 들어가. 됐어? 예체능은 여기야. 됐죠? 괜찮니, 얘들아?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과스러운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 속성들은 맨날 등장하는 속성들이니까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갈게요. 어떤
추상적인 게 있고, 추상적인 거의 반대말이 뭐야, 얘들아? 구체적인 거야. 되셨니? 자, 사례가 있어. 사례 어떤 거야? 그럼 여기에 상응하는 얘 누구야? 일반화도 나쁘지 않은데 이론 이렇게 할 거야. 여러 사례들을 모아서 일반화 시킨 게 이론이죠.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상징이 추상적이라는 얘기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그죠? 맞죠? 그럼 그게 상징하는 바의 구체적인 사물 같은 것들이 뭐가 될 거야? 구체화일 거야. 내 말 이해되세요? 됐죠? 예를 들어서 요 마크가 있어. 맞죠? 이거 뭐 한 거야? 상징이야.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이게 뭘 상징하는 거야? 여자? 화장실을 상징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내가 진짜 내가 가면 안 되죠? 여자들이 진짜 가는 그 화장실 하나하나들이 구체화시킨 거. 맞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징화시킨 게 얘. 이렇게 봐줄 수 있어.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됐어. 하나 더. 이상이 있어. 이상이 뭐야? 추상적인 거죠. 맞죠? 반대말 뭐야? 현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해되셨어요? 됐죠? 네, 요 개념들도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문제 푸실 것도 이게 등장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반드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구가 나와. 반드시 뭐랑 짝꿍으로 이뤄주셔야 된다? 수단이니까. 목적과 하나의 짝꿍으로 이뤄주셔야 되고, 앞에 게 뭐가 되실 거고, 얘들아? 원인 되실 거고, 뒤에 게 뭐가 될 거다? 결과 되실 거다.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요 배경 지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냥 툭 치면 그냥 두두두두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만 보는 순간 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네들이 보이는 순간 얘네들은 다 주관이야. 됐죠? 반드시 상대되는 이런 개념들도 반드시 머릿속에 한꺼번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죠? 안 떠오르면 안 된단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언젠가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담아두셔야 된다. 담아두려고 노력해야 된다. 내신 때처럼 공부하셔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풀어드리지는 못하는데 그 보기 잠깐만 볼게요. 보기에서 3번을 선택한 사람, 그 다음에 4번을 선택한 사람, 그 다음에 5번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3번, 5번, 1번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한 사람들은 빈칸 문제는 뭐 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빈칸 문제 뭐 하자 그랬었어? 불러줘.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고? 빈칸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읽는 것과, 그 다음에 뭐? 내가 정리한 것 사이에서의 관계를 계속 비교하자라고 얘기했었던 거 맞냐, 얘들아? 근데 이런 것들 선택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얘들아, 자기가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뭘 찾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글을 읽은 겁니다. 무지성으로 읽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지성으로 읽고 내 머릿속에 남는 것들 기반으로 해서 그냥 답을 그냥 대충 찍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골랐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들을 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자기가 4번을 선택해서 틀렸다 하시면 이 사람들은 뭐에 쏠린 거냐면 예시에 쏠린 겁니다. 이해되니? 예시를 읽는 태도는 반드시 어떤 태도를 읽으셔야 돼? 이걸 골랐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좀 잘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예시를 읽는 태도는 반드시 일반 진술을 찾겠다라는 마인드로 예시를 읽어 나가셔야 되는데, 일반 진술과 무관하게 그냥 예시들을 그냥 따로 읽은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잘 적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고요. 3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기는 잠깐만 나랑 같이 한번 조금만 읽어보세요. 여기 대열 보이니, 얘들아? 자, 봐봐. 다시. 한 가지 예시야. 무슨 예시냐면,
뾰로롱인데 변형시킨답니다. 뭘? 사바나의 특성을 변형시키는 뾰로롱의 예시는 뭘 통한 거래? 그들의 영향을 통한 거래. 맞아?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여야 돼? 얘여야 돼.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일단 얘가 얘랑 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봐봐.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어디에다가? 사바나에 사는 포유류들한테. 됐어? 야, 그러면 얘를 대충 A라고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내가 제일 처음에 너희들 뭐부터 하라 그랬었어? 빈칸 정리부터 하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네, 얘들아? 그럼 야, 봐봐. 지금 요거 우리 A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내가 시간 줄게. 한번 해봐. A를 중심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보기 한번 들어줄래? 봐봐. 문장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떠올려야 되는 생각은 뭐야? 얘야. 떠올려야만 해. 알겠니, 얘들아? 자, 봐. 불필요한 것들은 일단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날릴 수 있어야 된다. 불필요하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다, 얘들아? 반복되는 정보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소재 잡고 그 소재 간의 관계 처리하면 된다. 근데 선생님, 소재가 잘 안 잡히는데요? 그럼 뭐부터 잡자 그랬어? 소재 잡는 게 먼저야? 관계 잡는 게 먼저야? 무조건 관계 잡는 게 먼저다. 잘 모르겠으면 관계부터 잡아. 알겠네, 얘들아? 그러면 관계 잡는 말을 중심으로 앞 뒤에 있는 것들이 뭐가 될 거야? 주요 소재가 될 거야. 이해되셨어요? 얘부터 잡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얘부터 잡으라고. 됐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소재를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주요 소재가 누구인 것 같아, 얘들아? 다시 관계 설명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 뜻이 뭐야? 수정하는 거죠. 그럼 앞에 게 뒤에 걸 수정하는 거야. 주요 소재 맞아? 맞아. 야, 근데 얘는 무슨 뜻이야? 무엇을? 통해서니까 이거 인과관계 설명하는 말 맞아야 아니에요? 맞아. 이펙트인데 잠깐만 요거 이야기 좀 잠깐 하자. 영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있다. 영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있다. 됐죠? 이 명사 뒤에는 전치사 두 친구가 나올 수 있어. 누구랑 누구? 오브랑. 대답해줘 빨리. 오브랑. 온이 있다. 됐니? 오브 뒤에는 뭐가 나온다? 영향을 끼치는 주체가 나온다. 온 뒤에는 뭐가 나온다? 영향을 받는 대상이 나온다. 됐죠?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뭐의라고 해석되니까 이 친구를 소유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친구를 소유격으로 바꿀 수 있겠죠? 맞아? 그럼 남종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떻게 하면 돼? 남종윤 의 영향한 다음에 온 학생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라고. 내 말 이해됐어? 그럼 다시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얘들아?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 얘네들의 영향 뭐뭐에 미치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뭐라고 처리하라고. 얘가 뭐고 주어고 얘가 뭐고 동사고 얘가 뭐 목적어 이렇게 처리하시라는 얘기라고. 내 말 이해됐어? 야, 이 표현은 있잖아. 보기에서 진짜 많이 나온단다. 알겠네, 얘들아? 보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습관들을 조금 들여주시고. 야, 그러면 다시. 이펙트라는 말이 뭐처럼 보여요? 관계 설명하는 말이야, 주요 소재야? 관계 설명하는 말이야. 그러면 앞 뒤에 있는 것들이 뭐가 될 거라고? 주요 소재가 될 거라고. 맞아? 그럼 봐봐. 자, 순서 한번 잡아보자. 자, 여기서 요 앞에 있는 A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사바나의 특성이 2번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리얼은 누구니까? A니까. 맞죠? 이 뒤에 있는 사바나에서 거주하는 포유류들을 내가 3번이라고 잡아보자. 되니? 야, 순서 한번 잡아볼래? 저기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것들은 다 인과관계인 거 맞아야 아니에요? 맞아.
다 인과관계야. 됐죠? 그럼 순서 한번 잡아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1번 때문에. 뭐가 달라져? 2번 하면 안 돼. 1번이 뭘 바꿔서? 3번을 바꿔서 뭘 바꾼다야? 사바나를 바꾼다야. 내 말 이해되셨죠? 그죠? 야, 그러면 1번이 2번을 바꾼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그걸 통해서 3번이 변화된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죠. 다시 1번이 뭘 바꾼다? 3번을 바꾼다. 그걸 통해서 몇 번을 바꾼다? 2번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돼. 여기까지 됐니? 내가 찾고 싶은 건 몇 번이야? 내가 찾고 싶은 건 몇 번이야? 1번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어. 자, 지금부터 읽을 건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코끼리 같은 거야. 여기서 대인이 누구야? 여기서 대인은 누구야? 코끼리야. 됐니 얘들아? 여기서 이 친구는 코끼리야. 코끼리는 키스톤 스피시스라고 알려지는데 걔네들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뭐에다가? 환경의 많은 측면에다. 그 환경이 어떤 거? 그들이 살아가는. 됐니 얘들아? 그럼 얘네들은 누구야? 몇 번이야? 4번 하니까? 이거 2번이죠. 됐니 얘들아? 몇 번이 몇 번한테 영향을 미친대? 3번이 2번한테 영향을 미친대. 내가 찾고 싶은 건 몇 번인데? 1번인데.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읽으시면서 뭘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이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서 1번을 계속 해나가야 돼. 이해됐니 얘들아?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잡지 못하시면 보기에서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계속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글들을 읽어 나가시게 되면 4번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선택하지를 못합니다. 저 뒷부분에 가보시면 뭐 개체수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5번 같은 것들 선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 다양성 이야기들이 등장하니까 그런 것들 선택하고, 뭐 자연이 변화한다, 그 다음에 종 간의 상호작용 다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제가 잘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것들을 선택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얘들아?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하지 않고 내가 뭘 읽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틀린 사람들은 잘 적어 놓으시고 반드시 기억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다가는 이렇게 좀 적어 놔 주세요. 이번 육모 때도 무조건 100% 나옵니다. 안 나오면 찾아오세요. 안 나오면 제가 뭐 살게. 야, 뭐 살까? 사케 살까? 자, 봐. 진짜 사주세요. 넌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안 돼. 자, 봐봐. 됐어. 자, 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부정어 포함한 빈칸이라든지 어휘 문제들이 나온다. 됐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빈칸 포함한 문장에서 뭐가 보이세요? 앞에? not 보여요?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부정어 포함한 빈칸일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약속했었어요? 의식적으로 반대말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해보자. 됐네, 얘들아? 이거는 얘들아 그냥 자연스럽게 읽다가 무조건 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읽다가 까딱 잘못하면 틀려. 근데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개선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개 스테디셀러거든, 얘들아. 그냥 내가 만약에 평가원이야. 이번에 애들 한번 털어볼까? 오케이. 나 들어간 거 하나 만들어보자. 이걸 것 같아. 얘들 얘들아 그냥 딸깍이야, 딸깍. 저거 낫을 하나 딱 집어넣는 순간 정답률 한 10% 정도는 화라락 내려갑니다. 됐니? 근데 이게 정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수능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얘기해요. 됐니? 근데 이거가 정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 자, 문제 풀어. 니들이 평상시에 풀어. 됐죠? 했어. 그래서 이거 반대되는 얘기 딱 골라가지고 틀렸어. 그럼 뭐해? 실수. 이것 때문에 정복이 안 됩니다. 이해됐냐?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해야 뭔가 고쳐야지 이게 되는데 이거 딱 보면 나 하나 때문에 그냥 틀리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냐? 나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니까 이걸 매번 뭐라고 하고 넘어가 버린다라는 얘기, 그냥 실수하고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 못한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해. 근데 수능 시험장에서 실수할 거야?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는 얘들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뼈 아프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거 아직까지 정복이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는 얘들아? 오케이. 그렇게 좀 잘 잡아주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참고로 얘들아, 요 5번 잠깐 볼까? 5번 보기? 5번 보기 보시면 여기서 무슨 퍼밀리어야? unfamiliar야. 그러면 여기에 not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not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not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not이 있어. 됐니, 얘들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정 부정이라고 해요? 이중 부정이라고 하는데, 이중 부정이면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의식적으로 그냥 긍정으로 읽으세요. 이걸 알고 있을 텐데,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 근데 이거를 그냥 긍정으로 읽어버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됐니, 얘들아? unfamiliar 하지 않다. 그냥 뭐라고 읽으라고? 친숙하다 이렇게 읽어버리시라고. 아예. 이해되니? 이거를 문법적으로 모릅니다가 아니야, 얘들아. 알 텐데 실제로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알겠니? 실제로 그냥 그렇게 읽어라. 그냥 이중부정 날려버리고 그냥 긍정으로 읽으셔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5번 볼게요. 요 얘기 할 거거든요. 요 얘기. 봐봐. 빈칸 포함 문장을 먼저 정리할 거야. 자,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갈게요. 갈릴레오의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을?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을. 뭐에 관해서? 뾰로롱에 대해서. 구르는 것과 떨어지는 것. 하지만 이것이 핵심이에요. 라고 얘기했어. 됐니? 그럼 다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추론하는 거 뭐 대충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맞니? 그러면 다시 구르는 것과 그 다음에 떨어지기가 있는데 이거 사이에서의 그죠? 얘네들의 뭘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의 빈칸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난 잘 모르겠어. 됐죠?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해야 갈릴레오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어. G의 결론을 이해한대요. 됐죠? 근데 이게 뭐일 거야? 핵심일 거야. 무슨 말이야? 나도 잘 몰라. 괜찮니, 얘들아?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어야만 해요.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읽을 거야. 읽는데 자꾸 무슨 생각하셔야 된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과 내가 정리한 것 사이에서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괜찮아요? 첫 번째 문장 갈 테니까 니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을 비교 한번 해볼 거야. 됐니? 잠깐만 시간 줄 테니까 얘들아 여기까지 딱 읽고 니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나랑 비교합니다. 가자. 좋은 사상가들은 누구 얘기겠다? 갈릴레오 얘기겠다. 됐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잠깐만. 내가 정리한 게 뭐야? 얘였어. 맞니, 얘들아? 나 지금 이거 읽고 있어. 자꾸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정리한 것과 내가 읽고 있는 것 사이에서의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는다. 됐니? 이거 그냥 읽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들아. 자꾸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내가 정리한 거랑 무슨 상관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고,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다음 갈게. 얘네들은 거의 자기 자신을 한 가지 방법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게 한 가지 방법에 국한시키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사고하는구나 라고 읽혀야 돼요. 자꾸.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자, 하나 더. 세상을 이해한다 라는 말이 나왔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라고 읽을 거야? 갈릴레오가 내렸던 뭐였구나? 결론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됐니? 그 상태로 우리는 뭘 들어간다? 예시를 들어간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갈릴레오 찾을 거야. 하나 더. 갈릴레오가 내린 뭘 찾을 거야? 결론을 찾을 거야. 하나 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한 채로 예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지원아, 너 자꾸 멍 때릴래? 죽을래? 자, 다시. 우리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예시 들어가기 전에 뭐 하자 그랬었어? 입을 열어봐봐. 우리 예시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그랬었어? 내가 지금 읽었었던 일반 진술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된다니까? 근데 많은 친구들은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짧으니까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려갔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해됐니? 자, 여기에 도달한 순간에 너희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나 지금부터 몇 개 찾을 거야? 3개 찾을 거야. 3개 뭐야? 대답해봐. 입 열어봐. 3개 뭐야? 갈릴레오 하나 더. 결론 하나 더. 여러 가지 사고방식. 이거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 내 말 괜찮니? 야, 지금부터 너희들은 찾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사고방식에 뭐가 있는지 찾을 거야. 시작. 해보세요. 뭐야? 뭐라고? 주연아, 뭐야? 여러 가지 사고방식 뭐야? 잘 봐. 주지원. 여러 가지 사고방식 뭐야? 어? 어? 찐다처럼 얘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해. 너 여자친구 사귈 때도 야 마음에 드는 저기 이렇게 얘기할 거야? 당당하게 얘기하란 말이야. 빨리 해봐. 자, 내가 질문해보자, 얘들아. 니들이 지금 못 찾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에요? 야, 이거 문제 풀어가지고 맞았네, 틀렸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들아. 되니? 예시를 읽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니, 얘들아? 예시에 마주했을 때 너희들 뭐 하기로 약속했는데, 일반 진술하고 똑같은 것을 찾기로 약속했잖아요. 아닌가? 맞지? 근데 왜 안 찾았냐고. 집에서 안 찾아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내 말 이해되셨어요? 괜찮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시 관련한 문제는 육모 때 나올까 안 나올까? 5000% 나오죠. 5000%. 맞아? 그리고 예시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도 나올까 안 나올까? 5700% 나오지. 무조건 나온다니까, 얘들아. 야, 그러면 똑같은 태도들을 취해야 되잖아.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그럼 다시 간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 지금부터 뭘 찾겠다, 요 빨간색, 노란색 찾겠다라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읽어나가면서 뭐만 보여? 뭐 굴러가는 것, 중력 이야기 나오고 가속 이야기 나오고 그런 것들만 머릿속에 남는다니까, 얘들아.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못 찾을 겁니다. 찾지를 못할 거야. 됐어? 여러 가지 사고방식들과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를 찾지 못하실 거라고. 여기까지 읽는 동안에. 됐니? 그러면 이 동안에 계속 무슨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해요. 됐니? 그 상황에서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뭐다? 핵심이다라는 말을 보는 순간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사고방식과 관련한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왜? 예시에서의 핵심이 뭐일 거니까? 일반 진술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일 거니까. 내 말 이해되셨죠? 그죠? 맞아?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레오는 단순히 뭐한 게 아니라 얘들아, 좋은 논리주의자 혹은 좋은 관찰자가 아니야. 그의 독특한 탤런트들 중에서 하나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야? 논리와 관찰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야.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뭐야? 하나는 논리, 두 번째는 뭐야? 관찰.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세요? 구르는 것과 떨어지는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구르는 것과 떨어지는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 떨어지는 거를 측정하기 그 당시에 어려웠대. 그래서 뭘 대신 측정했어? 천천히 구르게 만들었어. 맞아? 그리고 나서 이걸 관찰하고 나서 뭐 한 거야? 얘랑 이거는 같을 것 같은데 내 머릿속으로 추론한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관찰했어. 뭘 관찰했어? 구르는 걸 관찰했어. 맞아? 그리고 나서 구르는 게 뭐랑 같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떨어지는 거랑 같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등가성이라는 말이 들어갔어. 내 말 괜찮아요? 맞죠? 그러니까 맞췄다 틀렸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얘들아, 일관되게 태도를 취해줘야 돼. 되셨어요? 예시가 등장하면 뭐 하자? 예시가 등장하면 뭐 하자? 잠깐만, 내 머릿속에 일반 진술이 있는지 생각해. 뒤져봐. 이해되니? 없으면 뭐 하자? 다시 올라가. 이해됐죠? 다시 정리하고 내려와.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죠? 네, 요 생각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6번 잠깐 봅시다. 이덜 보이세요? 빈칸 포함 문장 정리부터 할 거거든요. 근데 이덜이라는 친구 보여요, 얘들아? 보이죠? 이덜 언제 써요? to죠. 맞아요? 또한이잖아요. 맞아? 얘의 기능 뭐야? 나열이야. 됐어? 그럼 다시 간다. 빈칸 문장에서 지금 글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고요. 그 다음에 위에 A1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됐죠? 그리고 나서 also 이렇게 등장했고, 여기서부터 뭐와 관련한 얘기 할 거야? A2와 관련한 얘기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 여기다가 빈칸이 이렇게 뚫렸다라고 가정합시다. 괜찮니? 여기에 빈칸이 뚫렸어. 그럼 이때 너희들은 also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다시 정의 한번 떠올려봐, 얘들아. A1과 A2는 같은 애여야 돼? 다른 애여야 돼? 다른 애여야 돼. 근데 이 둘이 뭘 가지고 있을 뿐인 거야? 공통의 상위 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야. 됐어? 빈칸 문제는 뭐 하는 거야? 같은 말을 찾는 거야. 내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너희들한테 뭐랑 같은 말을 찾으래? A2와 같은 말을 찾으래. 맞아?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뭐야? 정답이 어디 있겠다? 위에 아래. 정답이 어디 있겠다? 아래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됐니?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정답이 있을 것 같아. 위에를 읽어라, 읽지 말아라? 읽어. 위에를 읽긴 하되 무슨 생각해야 돼? 여기서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 정답은 어디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이덜이라는 친구를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위에를 읽되 무슨 생각한다? 정답의 근거는 어디 있을 가능성이 높다? 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해. 뒤에 봤더니 뭐가 깍꿍이야? 레더가 깍꿍이야. 레더를 보시는 순간 너희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 뭐야? 해야 되는 생각 뭐야? 뱉어줘. A는 이거는 뭐겠다? A는 C다겠다. 됐어? 그럼 여기는 뭐겠다? A는 뭐가 아니다? B가 아니다겠다.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뭘 이룰 거니까? 대조를 이룰 거니까 여기를 찾아가지고 이거 반대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한다. 내 말 이해되세요? 됐죠? 내가 안 가르친 게 없고 다 가르쳐 줬던 것들이야. 됐니 얘들아? 다 가르쳐 줬던 것들인데 니들이 구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찾아서 뭐 해야 돼? 채워 넣고 복습하고 다음부터는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니들의 몫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는 그냥 수능 날까지 계속 야,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니들 이거 놓친 거 아니야? 이것만 그냥 계속 반복할 뿐이야. 너희들이 빠르게 숙달시켜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괜찮죠? 그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채점 한번 해보세요.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다 맞았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오, 잘했어요. 셋. 넷. 안 들겠다.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2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2페이지. 모든 문장들을 다 잡지는 않을 거고요. 몇몇 문장들 중심으로 해서 주요 포인트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소재 간의 관계를 잘 잡으셔야 된다. 그 중에서 관계를 설명하는 말들은 엄청 많다 아니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됐죠? 그래서 관계를 설명하는 말들을 잘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잠깐 볼까 얘들아? 봐봐. 우리 요거부터 잠깐 해보자. 우리 use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 한번 해보자. 주어가 사용했다 이랬어. 목적어를. 여기까지 됐네 얘들아? 야 그러면 이 표현을 딱 보시는 순간 너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표현이 뭐가 떠올라야 돼? 우리 아까 했었어. 빨리. 응? 도구, 수단. 수단이 무조건 떠올라야 돼. 맞아요 아니에요? 잠깐만 다시 생각해. 다시. use, 목적어 이랬어. 맞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 뭐겠다? 빨리! 수단이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야 수단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올 거라고 대답해 줄래? 목적이 나올 거라고. 맞아? 그래서 이 뒤에는 누구랑 같이 항상 짝꿍이야? 투부정사랑 항상 짝꿍이야. 투부정사가 뭐야? 뭐뭐하기? 위하여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야? 목적이 될 거야. 질문 하나 할게. 내 질문에 답해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누가 있어? 이렇게 표현할게. 위하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누가 있어? for가 있어. 그래서 이 뒤에 for 다음에 명사 혹은 ing를 쓸 수도 있어. 그럼 얘도 뭐가 될 거야? 얘도 목적이 될 거야. 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다? 요렇게 처리할 거다. 인과관계. 동의 가능하세요?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이 end가 엮은 게 뭐야? end가 엮은 게 뭐야? 이제는 이렇게 보여야 돼? 사용되었습니다. 보이세요? 얘가 뭐? 수단. 얘가 뭐? 목적. 느껴지나? 목적.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있는 이 end가 엮인 게 뭐야? for 명사랑 투부정사 엮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 문장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냐면 소디움이 사용되어집니다. 이걸 위하여 이렇게 읽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얘 때문에 이거 한다. 이렇게 읽혀야 된다고. 됐니 얘들아? 때문에로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훨씬 더 명료하게 보인다고요. 뭐라고? 위재야? 뭐라고 내가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사용되어진다라는 말을 보고 수단 목적이 떠오르셔야 되고 수단 목적이 보이면 때문에로 바꿔서 읽으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네 얘들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못했으면 빠르게 받아 적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죠? 해야 돼. 그래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이라도 할 거 아니야. 그죠? while 보이나? while 봤을 때 니네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역접대조 해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잖아요. 맞죠? 그럼 너희들 뭘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차이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괜찮니 얘들아? 그럼 앞에 거랑 뒤에 거 차이점이 뭔데 얘들아? 얘가 차이점이네. 됐죠? 쟤는 저거 하고 얘는 이거 한다라는 이야기인가 봐.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하나 더 간다 얘들아. 제공한답니다. 쟤를 제공한대. 근데 나 봐봐. 관계를 설명하는 말 중에서 with라는 표현이 나왔어. with가 뜻이 뭐야? 안녕. with가 뜻이 뭐야? 무엇을? 가지고지. 맞아? 그럼 얘가 뭘 표현하는 말이야? A를 가지고. 시작. 수단을 나타내는 말 아니겠어? 그럼 다시 가보자, 얘들아. 봐봐. 얘가 뭘 제공한대? 얘를 제공한대. 그럼 너희들은 이게 뭐지, 씨발? 가 아니라 얘를 가지고지. 맞아?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한대? 위산을 만든다 이랬어. 그럼 너희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 얘 때문에. 위산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처리하셔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괜찮니 얘들아? 지금 내가 인과관계 중에서 뭐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얘기한 거야? 수단과 목적에다가 포커스 맞춰서 얘기한 거고요. 이거 진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나올 때마다 제대로 못 잡으시면 이제 문제가 조금 있으신 거니까 잘 정리들을 해놓으시고 다음부터는 찾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대충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요 수업만 내 마음 같아서는 너희들이 지루해하지만 않으면 요 수업만 거의 그냥 한 2시간 내내 하고 싶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것만 잘 뚫어도 얘들아. 그러니까 글 읽히는 게 완전 다르다니까. 진심이야. 응? 특히나 자기 지금 성적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돼. 이것만 솔직히 말해서. 그럼 2등급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그래요. 자 봐. 여기서 보시면 doesn't mean 보이네 얘들아? 앞에 게 뒤에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맞아? 그러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은 서로 뭐 한 거니까? 다른 거니까 뭘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뭔지 차이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자 다음 넘어가서 2번 한번 볼게요. 2번 보시면은 너희들은 어떤 표현을 보고 역접대조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아? 어떤 표현을 보고, 다시 할게. 어떤 표현을 보고 역접대조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rather than을 보시는 순간, 너희들은 무슨 생각할 거야? rather than 앞에 거 얘기하고 싶을 거야? 뒤에 거 얘기하고 싶을 거야? 앞에 거 얘기하고 싶을 거야. 맞아? 근데 앞에 거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끌고 왔어? 왜 끌고 왔어? 앞에 있는 말 중에서 너희들 내가 뭐 강조할지 잘 모르겠지? 내가 반대 던져줄 테니까 집중해봐. 라는 얘기야. 맞아? 야, 그럼 뭐랑 뭐가 보여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자 those things는 공통점일 거야? 차이점일 거야? 당연히 공통점이겠지. 맞아? 그럼 those things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단 첫 번째 밝혀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those things가 뭐야 지원아? 얘네들이잖아요. 맞아?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맞아?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두려워한데 반대말 뭐야? 반대말 뭐야? 이끌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뭐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걸 뭐 하는 게 거기에 이끌리면 뭐 하게 된다는 얘기야? 스토리텔러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rather than을 보시는 순간 해야 되는 태도를 했으면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근데 그냥 읽는다고요. 그냥 읽지 마시라고 제발. 내 말 이해됐어?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3번 보시면 읽어볼게. 우리가 그러한 사물들을
미술관에다가 전시할 때 우리는 don't need to be thought of as transforming or altering their status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대? 우리는 생각되어질 필요가 없답니다. 바꾸는 거, 그들의 지위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랬어. 생각되어질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최소한 벗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앞에 낫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해되니? 다시 벗을 보는 순간 뭐 하자? 낫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됐죠?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A는 B가 아니라 낫. 됐죠? A는 C입니다의 꼴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지 않겠어? 됐어? 그 다음에 and나 but이나 or이 나오면 우리 무슨 행동하기로 했어? 뭐 보고? 뒤에 거 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앞에 걸 찾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여러 번 질문하는 데들아 과연 자기는 했냐가 중요해. 됐죠? 내가 이거 진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못하냐고. 복습을 안 하고 자꾸 내 걸로 안 만든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해야 되는 건 뭐야? 여기 있는 이 친구랑 여기 있는 이 친구 사이에서 지금 대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작가가 그렇게 읽으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아?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대조인지 기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었어야 됐다라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됐죠? 그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넘겨서요. 요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요. 1번은요. 얘는 이거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 그럼 보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건 뭐네? 용어네. 맞아? 이 뒤에가 뭐네? 설명이네. 그럼 무슨 생각할 거야? 야, 이 꼴이 나오면 우리 어떤 생각하기로 약속했었어? 다 했잖아. 대답해줘. 뭘 보고? 설명을 보고 뭐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 용어를 이해해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 괜찮니?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난 뭐라도 잘 잡아가야겠다. 설명만이라도 잘 잡아가야겠다라고 우리 하기로 했었잖아요. 맞아?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했냐? 얘네들아 못했으면 반성을 좀 치열하게 하셔라.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진짜. 얘네들아 우리 이제 한 180일 정도 남았어. 알겠니 얘들아? 생각보다 진짜 금방이야. 우리 360일 남았을 때 생각 한번 해봐 얘들아.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 벌써 절반 온 거야. 절반 왔다고 얘들아. 이해되셨어요? 생각보다 진짜 금방이다. 진짜 금방이야. 다음이 2번 넘어가고요. 자, 2번 참고로 얘들아. 여기서 compare 보이네 얘들아. compare 보이세요? compare가 무슨 뜻이야? 비교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비유하다라는 뜻도 있어. compare가 무슨 뜻이 있다고? 비유하다. 그럼 compare A 다음에 뭐시기? to B야. 됐죠? compare to 얘네들이 짝으로 보이셔야 되고 요 앞에 있는 친구가 A, 요 뒤에 있는 친구가 B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비유하다라는 뜻을 보는 순간 비유하는구나 안 되지. 뭐 해야 되겠다? 둘 사이에서의 공통점을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행동이라는 얘기죠. 됐죠? 3번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면 여기 잠깐 볼게요. 얘들아. 우리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면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 맞아요? 맞죠? 다시 할게.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이걸 우리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나 혹은 앞에 있는 문장을 뭐 한다? 설명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으니까 앞에 있는 문장 전체일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읽어나가면서 이 설명들을 읽어나가면서 얘가 지금 얘인지 고민들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되니? 앞 명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으니까 앞 문장 전체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게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글들을 읽어나가시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이거 안 하시면은 그냥 읽고 나서 어버버 해버린다고. 됐죠?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따라왔어요? 됐죠? 그래서, 내재적인 어떤 유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또 이런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만 더. 여기 있는 댐 보여, 얘들아?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지시사나 대명사 같은 것들은 얘들아, 나 작년에도 아주 강력하게 받았고, 아마 올해에도 이거 가지고 분명히 장난을 칠 건데, 지시사나 대명사는 반드시 정확히 밝히세요. 이해되네, 얘들아?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아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몇몇 가지 있는데, 다시 오답률이 높아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몇몇 가지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 스테디셀러들이 있어. 잘 훈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되니? 스테디셀러라는 건 뭐야? 애들이 요것만 내면 애들이 그냥 발작해. 맨날 틀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들아? 계속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연습이 힘들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대명사 찾는 것도 연습이 힘들어. 잘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내가 나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야기들을 해드려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반응들을 하신다. 이해되니 얘들아? 근데 자꾸 해야 돼. 이거는 진짜 연습이 좀 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지? 오케이. 얘가 누군지 집에 가서 한번 밝혀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 여기 애즈 보이네, 얘들아? 짝꿍. 짝꿍. 요 뒤에 있는 애즈죠. 맞아? 이런 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무슨 비교라고 그래요? 원급 비교라고 해. 맞아? 근데 원급 비교는 언제 쓰는 거야? 어떻게 표현한다 이거 말고 원급 비교라는 건 애초에 언제 쓰는 거니? A랑 B가 같다야. A랑 B가 같다일 때 뭘 쓴다? 원급 비교를 쓴다. 비교급은 두 대상 중에서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다야. 됐니 얘들아? 최상급은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야.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 원급 비교를 썼어. 그럼 너희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 같은 거야?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됐죠? 이게 일단 기본. 그러면 비교되고 있는 두 대상은 주요 비교 대상이니까 주요 소재일 거야? 아닐 거야? 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 원급 비교가 등장했다. 그러면 거기 비교 대상들은 일단 첫 번째 주요 소재들이야. 괜찮니?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 거야? 같다 관계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괜찮니? 오케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따라오셨어요? 됐죠? 네, 5분만 쉬었다 갈게요. 5분만. 자, 갑시다. 마지막 시간이야. 이것만 하고 집에 갈 거야. 엄마 보러 가자. 자, 갑시다. 자, 일단 우리 요거부터 할 건데 얘들아. 3번 잠깐만 볼까요? 3번. 제가 이거 풀지는 않을 거거든요. 풀지는 않을 거고 뭐 정답은 다들 잘 맞췄을 거라고 믿고요. 3번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 어휘 문제를 풀 때 잘 적어 놓으세요. 어휘 문제를 풀 때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번호가 예를 들어서 한 2번쯤이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2번쯤에 해가지고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답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됐니 얘들아? 여기에 딱 도착했는데 정답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하는 행동은 일단 맞았다 치고 그냥 읽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반드시 그걸 세모 쳐놓으시고요. 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세모를 쳐놓으시고 지금 이 이야기는 다시 여기서 정답 판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읽어온 부분에 있어서 이것과 관련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새로운 정보라는 이야기야. 됐죠? 윗 내용과의 연결성을 난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정답 판단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 말 이해되셨죠? 그죠? 따라서 이 아이는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추상으로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죠? 추상으로 잡는다라는 게 추상이구나. 이게 아니라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뒷내용을 읽으면서 밝힌다. 나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읽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괜찮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사용되어진답니다. 묘사하기 위해서 뭐 일시적인 영향이죠. 그렇죠? 뭐의? 변화의 삶의 환경이라든지 삶의 환경에 있어서의 일시적인 어떤 영향을 묘사한다. 뾰로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일시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판단은 뭐라는 얘기야? 세모 쳐놓고 나서, 맞죠? 얘를 뭘로 잡은 다음에, 얘를 추상으로 잡은 다음에 나는 읽어나가면서 밝혀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음 문장으로 딱 넘어왔는데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다음 문장으로 넘어왔고 여기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효과는 뾰로롱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걸 통해서 이건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라집니다니까 일시적인 거 맞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걸 뭘로 잡고 얘들아? 추상으로 잡고 걔 중심으로 글을 읽어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죠? 반드시 이거 좀 해주시고 됐고 넘어갈게요. 순서 문제 잠깐 봅시다. 8번 잠깐 보자. 팔 번 같은 경우에는 B로 시작해야 되는지 C로 시작해야 되는지가 살짝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매력적으로 순수하게 어떤 실용주의적인 사물들이 뭐라고 다뤄진대요? 예술품으로 다뤄진답니다. 뭐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카운터 투 보이세요? 보이니? 지원아, 너 무슨 생각했어? 뭐라고? 카운터 투가 무슨 뜻이야? 카운터 투가 무슨 뜻이야? 뭔 거 같아? 반대죠, 그죠? 맞아? 뭐뭐 하는 반대로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죠? 뭐뭐의 부재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뭐의 부재 속에서? 예술가의 어떤 의도의 부재 속에서 혹은 예술가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랬어. 맞죠?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빨리 해줘. 대조해야 돼. 괜찮나요? 맞죠? 대조해야 돼. 대조했니? 해야지. 기준점을 찾아야 돼. 맞아? 그러면 뭐와 뭐의 대조야? 안녕? 뭐와 뭐의 대조야? 나는 너희들이 여기서 멈춰서 고민을 했었어야만 한다라고 봐. 알겠니 얘들아? 이걸 그냥 급하게 읽지 마시고 여기서 카운터 2를 썼잖아요. 맞니 얘들아? 그럼 너희들한테 뭐 하라고 던져준 거야 지금. 대조를 하셔야만 합니다야. 그래야 이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야. 됐니 얘들아? 그럼 다시 누구와 누구의 대조야? 주어진 문장이야? 누구와 누구의 대조야? 관람객과 누구? 제작자라고 써볼게. 제작자 사이에서의 대조야. 됐어? 제작자는 미술품으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미술품이라는 의도가 없었어. 맞아? 근데
관람객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야? 미술품으로 여긴 거야. 내 말 이해되세요? 됐죠? 저 문장이 이런 식으로 읽히려면 너희들이 이 표현을 보는 순간 잠깐만 나 대조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뭘 뚫어내려고 노력하셨어야 됐다. 기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었어야 됐다. 됐죠? 우리 이 이야기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괜찮니 얘들아? 여러 번 했지만 여전히 안 됐구나. 자꾸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을 봤을 때 우리 일단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거는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나 읽긴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B.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사물들을 쓰려고 했는데 사실 그러한 사물들이 계속 등장했죠. 맞죠? A에도 B에도 C에도 그러한 사물들이 계속 등장했으니까 얘는 일단 지금 쓸 건 아닌 것 같고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러한 사물들을 전시했을 때 미술관에다가 전시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되어질 필요가 없다 얘들아. 그들의 지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인정하는 거야. 뭘? 유사예술 상태로 인정하는 거야. 다시. 그러한 사물들을 전시했습니다. 그러한 사물들이 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럼 그러한 사물들은 어떤 사물들이야? 실용적인 사물들이야. 됐니 얘들아? 실용적인 사물들을 미술관에다가 전시한다고 해서 걔네들의 지위를 바꿨어. 걔네들의 지위를 뭐해서 뭘로 바꿨다? 대답해줘. 실용주의적인 것에서 미술품으로 바꿨다라고 생각되어질 필요가 없고 단순히 인정하는 거야. 뭐로써? 유사예술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거야. 됐니 얘들아? 여기서 유사예술에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건 예술이야, 유사야. 뭐야? 유사에다가 힘을 줘야 돼? 아니면 예술에다가 힘을 줘야 돼? 요거 봐. 그들의 지위를 바꿨다는 미술품 취급하겠다야? 아니면 실용품 취급하겠다야? 그러한 사물은 뭐야? 실용품이야. 맞아? 그러면 얘네들을 미술관에다가 전시했어. 됐니 얘들아? 그러면 그들의 지위를 바꿨다라고 생각되어질 필요가 없대. 맞아? 그럼 그들의 지위를 바꿨다는 실용품을 뭘로 바꿨다야? 예술품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됐니 얘들아?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인정할 뿐이야. 이렇게 됐어. 됐지? 그러면 이 예술이 핵심이야? 유사가 핵심이야? 유사가 핵심이구나. 됐니 얘들아? 예술품이야 아니야? 예술품 아니야 라고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다시 B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얘들아? B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미술관에다가 전시를 해도 이거는 미술관에다가 전시한다라는 거는 미술품으로 인정하겠다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야? 실용품인데 미가 한 스푼 들어가 있다? 요 정도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된 거죠. 됐니 얘들아?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오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야, 그 다음에 C 한번 가볼게. C 갔을 때 하지만 나왔습니다. 얘들아, 내가 명시적 단서는 어떻게 쓰자라고 얘기했어? 적어볼게. 명시적 단서의 활용은 명시적 단서의 활용은 어떻게 하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고 글의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자? 단서의 적합성을 판단하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일단 내용부터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리 동그라미를 쳐놓든 어떻게 해서든 표시해놓고 그러면 이거 맞나? 이렇게 나중에 따지자고요. 이해되셨어요? 사고를 나눠서 하셔야지 잘 처리가 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얘들아 지시사나 대명사 같은 것들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엄청 여러 번 했는데 정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얘들아? 정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 존재하지 자체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쓰지 못하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의식적으로 나눠서 바라보자야.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가볼게 얘들아. 하지만 오류입니다. 생각하는 거. 이것이 만들 거라고. 그러한 사물들을 뭘로 얘들아? 예술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류예요 라고 얘기했어. 맞아? 이것이 뭔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것은 그러한 사물들을 예술품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다시 관객들. 보여? 뿅, 뿅. 선생님, 콜론 뒤에 왜 읽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 뭐였었어, 얘들아? 내가 얘기했던 게 뭐야? 앞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뭐 한다? 읽는다. 읽고 나서 뭐 하기로 했다? 앞에서 같은 말을 찾기로 했다. 맞죠? 나 앞에 내용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뒷내용 읽고 있는 중이에요. 됐니? 읽어볼 건데 관객 같은 사람들. 잠깐만, 이건 누구야? 얘네들이야. 돼? 얘네들은 뭐 할 수 없어? cannot make things art. 예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사물들을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없어.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야? 관객들에 해당하는 거겠다. 맞아? 관객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예술품으로 생각하는 거. 그 정도겠네. 됐죠? 이거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던 내용이네. 내 말 괜찮나요? 됐죠? 정확하게 같은 말 떨어졌으니까 정답 몇 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C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설령 너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B와 C 사이에서 고민을 분명히 했었을 거고 만약에 명료하지 않으면 애매모호하면 뭐 하자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애매하면 제발 그냥 다 읽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죠? 분명히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쭉쭉쭉 읽어보시면 이 뒷부분에 무슨 얘기했어? 완전히 실용적인 거. 그러니까 아예 미적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걔네들을 미술관에다가 박아 넣으면 유사 미술로 바라볼 수 있어. 근데 여기 봐. 여기 C 보시면 반대로 이러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무슨 얘기하고 있어? 완전히 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거 하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어. 됐죠? 아예 미적인 의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미술품으로 취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셨어요? 괜찮나요? 됐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에서 뭘 하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핵심이다. 개조하려고 노력하는 게 핵심이다. 내 말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잡을 수 있어야 C가 얘랑 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애매한 것들이 나오면 그냥 제발 좀 뭐 하셔라. 다 읽으셔라. 명시적 단서 나오면 써야 된다라는 거 우리 모두 아는데 생각보다 잘 못 쓴다. 제발 뭐부터 하시고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적합한 건가? 나중에 한 번 더 따지셔라.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10) 번에서 5번 뒤에 있는 2분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래 얘들아? 쳤어요? 2분 보이니 얘들아? 밑줄 쳐세요. 밑줄 쳐보세요. 쳤니? 자, 2분의 뜻 두 가지만 생각 한번 해봅시다. 형용사의 뜻 말고 부사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내가 뭐뭐조차도 라는 뜻이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는 거 맞아요? 괜찮니 얘들아? 조차도가 사용되는 용례를 잠깐만 써봅시다. 이렇게 써볼게요. A 조차도 B 한다 라고 얘기했어. 괜찮습니까? 됐죠? 자, 여기서 조차도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얘를 중심으로 해서 A랑 B 사이에서의 관계는 무슨 관계여야 돼? 생각하자. 무슨 관계여야 돼? 해볼게. 남종윤조차도 이 문제 푼다 못 푼다? 해봐. 남종윤조차도 이 문제는
못 푼다가 적절한 거 맞아, 얘들아? 맞아. 조차도가 들어갔으니까 A와 B 사이에서의 관계는 서로 대조되는 관계일 거야. 내 말 괜찮나요? 됐죠? 야, 근데 내가 이랬어. A는 심지어 B도 했어 라고 얘기했어.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야,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심지어를 통해서 요 앞에 뭐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등장해야 돼요? B와 관련한 얘기가 또 등장해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심지어라는 친구가 무슨 기능을 여기서 수행하는 것 같아? 나열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됐죠? 그러면 이 앞에는 B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을 거다. 동의 가능하세요? 그러면 얘와 관련해서 우리 순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삽입 문제도 마찬가지고 출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죠? 얘의 기능이 뭐라고 얘들아? 나열의 기능을 수행할 거야. 그럼 다시 여기 봐. 미생물들은 심지어 돕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맞아? 그러면 앞에 무슨 얘기 나올 거야? 미생물들이 무엇을 돕는다라는 이야기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등장해야 돼. 동의 가능하세요? 됐죠? 그래서 심지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친구가 나열의 신호로서 사용되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이 뒤에 봐주시면 어떤 것들을 만든다, 어떤 지형 같은 것들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고, 주어진 문장도 마찬가지로 표층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들이 뭐 이렇게 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이 다 뭐야, 얘들아? 우리 땅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 영향을 끼치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0번이다가 미안해요. 5번이다가 적절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다. 됐죠? 아이, 또 한마디 했다고 또 10번. 아이, 틀릴 수도 있지. 그지? 내가 그 내신 수업을 요즘에 하고 있는데, 그 내신 그 내용들 중에서 퍼피가 있었어. 퍼피. 이해됐죠? 강아지. 근데 그걸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퍼피라고 발음을 하면서 푸펫 아세요? 손가락 인형? 푸펫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해됐냐, 얘들아? 그러면서 손가락 인형들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말투로. 됐죠? 겁나 단호하게 막 엄청 이제 컴퓨터 같은 척하면서 손가락 인형들이 이러이러합니다. 이랬어. 그죠? 애들 표정이 이상.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선생님, 저 강아지 아니에요? 뭐 다른 뜻이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는데 강아지더라고요. 그죠? 그래갖고 조금 창피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이제 아이들한테 약간 좀 민망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초짜 강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초짜 강사였다면 막 이렇게 했죠. 막 억지를 부리죠. 내가 내 무덤을 팝니다. 막, 야, 비유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요. 자, 됐고, 넘어가서, 우리 여기서 어휘 문제 했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해야 정답의 근거 안 나오면 이거 뭐 하자 그랬어? 뭐 하자 그랬어? 세모 치고, 그거 뭘로 잡고, 추상 잡고, 걔 중심으로 읽어 나간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순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제발 뭐 하시고. 다 읽으시고. 명시적 단서 나오면 뭐 하자, 얘들아? 일단 내용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지 따질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삽입, 심지어 나오면 무슨 신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나열의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2번 봐봐. 1번 봐봐. 1번. 야, 그 1번은 얘들아, 이거 내가 읽지는 않을 건데, 이게 바로 손이 탁 갔니? 좀 이렇게 고민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엿을 먹일 수 있을까? 이게 내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내 힐링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엿을 먹을 수 있지? 막 이렇게. 그죠?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되잖아. 그럼 나는 진짜 행복 수치가 너무 높을 것 같아.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됐다? 그러면 애들 평균을 아주 그냥 바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문제들만 아주 그냥 선별해가지고, 그죠?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갖고 애들이,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 하는 거야? 난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그게 내 꿈이야. 나는 그렇게 어렵게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뭐 저는 학원 강사 따까리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얘들아, 자, 봐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뭐 2번은 이거 왜 틀린 거야, 얘들아? 이 위에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알고 있니, 얘들아? 무슨 얘기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의견들을 잘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였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네가 이미 계획했던 대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이거 논리구조 반대인 거 맞죠, 그죠?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자기의 계획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얘들아? 포기한답니다. 뭘? 네가 결정한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따른다. 이건 왜 틀린 거야, 얘들아?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 이거 3이라고 내가 이렇게 쓸 건데 3이라고 쓴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내가 다 가르쳐 줬는데 새로운 걸 본 느낌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말아줄래? 대답해 줘. 3이 뭐야? 이거 범주에 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범주에 오류. 됐니? 내가 다시 한번 적을게. 오답을 소거할 거다. 그러면 오답을 소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대전제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대전제. 첫 번째. 보기는 반드시 뭘로 바꿔서 바라보겠습니다. 본문의 말로 바꿔서 바라보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하면 보기는 소재 간의 관계로 정리합니다. 됐니, 얘들아? 소재 간의 관계로 정리할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요 얘기 하나만 좀 잘 얘기할 테니까 잘 적어줘, 얘들아. 본문의 말로 치환한다라는 이야기가 억지로 끼워 맞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됐니, 얘들아? 제발 보이는 대로 정리를 해야지. 보이는 대로 정리해야지. 생각한 대로 끼워 맞추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내 말 이해돼? 자, 예컨대 위에 본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 손흥민은 야구선수고 류현진은 축구선수입니다라는 지문의 내용이야. 됐죠? 근데 보기에서 예를 들어서 류현진은 야구선수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손흥민은 축구선수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한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보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얘랑 얘가 같다라고 착각한다고요.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괜찮아? 오케이, 제발 보이는 대로 가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해석을 그냥 정확하게 해야지 자꾸 껴맞춰가지고 어색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한 사람들이 몇 번 선택하는 거냐면 4번 선택하는 겁니다. 4번 선택해서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4번 선택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본문에 있는 말을 그냥 대충 껴맞춰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보이는 대로 보기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얘들아? 여기 있는 말을 토대로 대충 비벼가지고 선택하는 애들이라고. 이거, 얘들아, 최근에 보기의 난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꼴들이 진짜 많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말들 이용해가지고 개소리 만드는 거 진짜 많아요. 이해됐니, 얘들아? 꼭 좀 주의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는다? 보이는 대로 해석하기. 꼭! 되셨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한 상태로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보기들을 소거해 나갈 것입니다. 됐나요? 첫 번째 뭐? 무관한 내용이 들어갔느냐? 혹은 필수 내용이 빠졌느냐? 됐니? 이랬을 때 나는 1이라고 표시할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논리, 구조가 역전됐다, 반대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됐죠? A는 B를 좋아합니다. A는 B를 싫어합니다. 됐죠? A 때문에 B 했습니다. B 때문에 A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범주의 오류야. 일반 진술을 주제로 잡아야 되는데 예시를 주제로 잡는다던가. 됐니? 예시를 주제로 잡아야 되는 예시가 정답인데 일반 진술을 끌고 온다던가. 괜찮습니까?
지금 이건 뭐야 얘들아? 완전히 포기하라야 아니면 유연하게 잘 대처하라야? 유연하게 잘 대처하라인데 이거는 완전히 다 포기하라니까 범주의 오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이해됐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고려해서 너의 의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필요로 되어진다면 정답 3번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get flexible, 유연한 관점들을 퍼져나가게 만들랍니다. 나 봐봐. 여기서 get은 몇 형식이야? 5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얘가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연한 관점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게 만들래.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유연한 관점을 퍼뜨려 이런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근데 대충 비비다 보면 이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됐죠? 열려 있으세요. 이건 뭐가 잘못됐을까요? 소셜 인터랙션이라는 표현 나왔어요? 이런 얘기는 아예 없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이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좀 잘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기 판단들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연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죠? 연습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번 육모도 아마 보기가 어려울 거야. 만약에 문제가 어렵다면 분명히 보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한 4-5문제는 나올 거야. 됐죠? 특히나 어떤 지점에 있어서 빈칸이라든지 혹은 21번 문제 그리고 24번 문제 정도에서 보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등장할 거니까 반드시 연습 좀 해봅시다. 앞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소거 한번 해볼 거고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소거해보는 습관들을 한번 들여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죠? 힘드니? 어쩔 수 없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 얘들아. 넘어가서 오늘 좀 수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어떻게 생각해? 나만 그러니? 어쩔 수 없죠. 자, 봐봐 얘들아. 힘내.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 궁금한 거 있니 혹시 나한테? 궁금한 거 없니? 임용고시 생각 없죠. 임용고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됩니다. 교직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교직 이수를 안 해가지고 참고로 저는 무역학과입니다. 무역학과. 전 무역학과예요. 아, 속았죠? 깜빡 속았죠? 그죠? 저는 무역학과예요. 무역학과. 그죠? 뭐라고? 돌팔이라고요? 말이 조금 지나치시네. 제가 무역학과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되게 힘든 게 뭔지 알아야 되나? 그 학원 강사 일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왜? 내 주변에 친구가 없거든요. 학원 강사들 중에서 진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친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잘 나가는 대학의 영어 영문학과 나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대부분이 뭐 하고 있을 거야? 이 일을 하고 있을 거야. 그죠? 그래갖고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애도 있고 못 나가는 애도 있겠죠. 그죠? 그럼 잘 나가는 애들이 뭐 해줍니까? 학원에다가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얘들아, 그 학원이라는 업이 그 소개로 많이 돌아갑니다. 막 요즘에서야 뭐 스타 강사 코리아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강사들을 이렇게 오디션처럼 뽑거든요. 근데 옛날까지만 해도, 옛날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돼서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강사들이 강사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야, 너 주변에 좋은 강사 없어? 그러면은 데리고 와요. 이해됩니까? 근데 내 주변에는 친구가 있다 없다? 없다. 난 외톨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이 전에 있었던 학원에서 이 학원으로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전에 있었던 학원의 부장님이 여기로 이직을 하셨어. 이직을 하시고 나서 너 여기 올래? 한 거야. 좋아요. 해서 왔어.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뭐 당연히 좋았겠지. 뭐 잘하니까. 그래갖고 막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딱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진짜 너무너무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로 딱 이직을 했어. 근데 이 전에 있었던 학원에서 받았던 급여가 얼마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급여를 여기서 기본급으로 보장해 줄게. 이해됐냐? 이거 내가 진짜 개고생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맞춘 금액이었는데 여기 내가 기본급으로 보장해 줄게. 대신 네가 가르치는 학생 수가 이거를 넘는 순간부터 그거 비율로 쪼개가지고 가져가.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죠? 딱 1년. 아, 자랑이에요. 뭐 내 자랑을 해도 되지 뭐. 내가 내 자랑해야지. 누가 내 자랑 해주나? 네가 해줄 거야? 안 해주나. 그렇지? 그래서 딱 1년 만에 딱 넘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였다? 2년이었다. 그래갖고 2년 동안에는 이 계약 이걸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열심히 내가 읍소를 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좀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잘 나가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얘들아,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들아, 생각보다 인맥은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맥이 가치가 있으려면 지가 잘 나가야 인맥이 가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는 애들아? 아, 진짜야? 막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의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애들이 있어. 얼마 전에 내가 그걸 봤어. 이부진 씨 아세요? 이부진 씨 아들이 거기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부진 씨가 생각보다 엄청 열성적인 엄마였대요. 그래갖고 이부진 씨가 그 학부모들 모임을 찾아다니며 어떤 학원이 좋은지를 묻고, 그래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막 엄마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토크도 하고 막 이랬대요. 예, 그랬는데 한 엄마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나 이부진 안다. 이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만약에 이재용 알아. 그럼 무조건 인스타 존나 올리지 마. 아, 우리 재용이 형, 제드래곤 형, 막 이러면서 막, 형, 이렇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올렸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뭐 했냐면 인스타에다가, 뭘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휴가차 신라 호텔을 갔나 봐. 이해돼? 신라 호텔을 갔는데 신라 호텔에서 뭐가 뭐 예약,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가 봐. 그러면 누구랑 얘기해야 돼? 직원이랑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다? 이부진한테 카톡을 보낸다. 그래갖고 이부진이 그거 제가 뭐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카톡에다가 스샷을 해가지고 인스타에다가 올린 거야. 우리 돈 많고 예쁜 부진 언니 막 이러면서 막 올린 거야. 그런 게 자아의탁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냐? 내가 이부진을 아니까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인맥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는 하나도 못 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냐? 그냥 뭐 호텔 업그레이드 하는 게 인맥 쓴 거니? 그건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냐? 인맥을 쓰려면 니들이 잘 나가야 인맥을 쓴다. 네가 잘 나갔어. 내가 개 못 나가. 네가 나한테 엄청 잘해줘 봤자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 게 없을 것 같아. 그럼 너 나한테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줘. 안 도와줍니다. 사람이 그래요. 한두 번은 한다. 한두 번은. 근데 못 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냐? 인맥이라는 건 네가 잘 나가야 의미가 있다. 자, 수업할게요. 자, 봅시다. 오늘의 교훈. 네가 잘 나가라. 따단. 자, 갈게요. 자, 보기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지시사 대명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건데 11번 잠깐 봐봐. 아까 내가 지시사 대명사와 관련해서 아까 언급들을 했었는데 11번 잠깐 볼게 얘들아. 니네 풀 때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11번 뭐라고? 힘들어? 어떡하지? 자, 이거 보자. 자, 질문합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디스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가 떠올려 보시는 거야. 되니? 스스로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야. 그러면 이 디스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 그랬었고 얘들아? 내용 파악부터 하자 그랬었고, 맞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게 앞에 있나를 따져보자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생각한다 얘들아. 마이크로웨이브와 레이저 빔이 있대요. 맞죠? 얘네들이 최고래요. 뭘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됐죠? 그러면 뭘 이용해서 대답해줘? 수단과 목적이야. 뭘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한다야? 이거 한다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 올라가 왔더니만 무슨 얘기가 나왔어 얘들아? 약 60%의 태양 에너지는 상실된답니다. 뭐 할 때 얘들아? 지구 대기를 들어올 때. 그래서 태양 패널을 대기권 밖에다가 주는 게 증가시킨답니다. 이용 가능한 태양 에너지를 상당히 올린답니다. 됐니? 그럼 이거는 뭐여야 돼? 패널을 밖에다가 두는 거야. 맞아? 패널을 대기권 밖에다가 두는 게 마이크로웨이브 레이저 빔과 상관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지 않아요?
맞아? 그럼 다시 질문할게, 얘들아. 너희들은 이걸 고려한 거니? 고려하지 않은 거 맞아요? 내 말 맞아, 얘들아? 맞아. 최소한 너희들은 이게 ing은 해야 돼. 그래서 보려고 노력은 해야 돼. 내 말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다시 지시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우리 어떤 행동 취하기로 했었어? 일단 뭐부터 하시고 내용 파악부터 하시고 그러면 걔가 적합한지 나중에 한 번 더 따져보자. 됐죠? 따져보니까 여기 있는 요 디스는 누구여야 될 것 같은데 얘여야 될 것 같은데 얘랑 얘는 관련이 없어 보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됐다. 동의 가능하세요? 네, 좋습니다. 해서 정답은 3번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갑시다. 4번 한번 볼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어우, 열정. 나 내일 대전 가거든? 혹시 대전에 추천하고 싶은 거 있니, 얘들아? 성심당 말고. 성심당은 일단 갈 거야. 일단 갈 거긴 하고. 그래서 성심당 말고 혹시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 대전? 진행할게요. 자, 봐봐. 학원 강사가 얼마나 외로운 직업인 줄 알아, 얘들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들어봤나? 그러니까 아무도 나와 의사소통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 외딴 섬 같아, 얘들아. 그죠?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으시면 제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겨우실 거고 대답이라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 가볼게, 얘들아. 봐봐. 중요한 얘기 하나 하자. 자, 잘 봐. 위에다가든 아래에다가든 어디에다가든 잘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질문이 등장한다. 지난 시간인가 했던 것 같아. 맞죠? 질문이 등장하면 무슨 생각해야 돼? 뒤에 어디선가 뭐가 나올 거야? 대답이 나온다.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 이거 이해되는 거야? 이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지 않는 거야. 뭘로 잡자? 추상으로 잡자. 너희들은 읽어나가면서 뭘 찾겠다 생각한다? 구체, 얘랑 같은 말을 찾겠다라고 생각한다. 됐니, 얘들아? 근데 글을 읽어나갈 때 적어볼게. 지문이 이렇게 있어. 제일 처음 시작을 뭘로 때렸어요? 시작을 뭘로 때렸니? 질문으로 때렸어. 글이 어려울수록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다? 멀어집니다.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는 행동은 이 지점들에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질문을 계속 상기시켜야 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과 질문 사이에서의 관계를 고려하시면서 읽어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가볼까, 얘들아? What makes people want to go on with the effort required from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어요. 뭔 말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됐니, 얘들아?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문장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얘들아? 어려운 말이니까 나는 소재 간의 관계로 정리해야겠다. 됐니, 얘들아? 소재 간의 관계로 정리가 잘 안 되겠으면 뭐라도 먼저 찾으시고 관계를 설명하는 말을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자? 걔 중심으로 소재를 정리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들 나니, 얘들아? 요구되어진다 뭐 이런 거 보이네, 얘들아? 몇 형식이야? 대답해줘. 5형식인 거 맞아, 얘들아? 5형식일 때 우리 어떤 식으로 처리하자 그랬어? 인과관계로 처리하자 그랬어. 귀를 열고 머리를 열고 좀 들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인과관계야. 됐니, 얘들아?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야? 사람들이 나아가게 원하도록 만드는 게 뭐야? 됐니, 얘들아? 뭐 때문에? 뭐라고? 뭐 때문에 사람들은 나아가길 원할까?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맞죠? 어떤 노력들을 가지고 갈게. 모든 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 같은 것들이 반드시 곧 뭐 해야 된대? 대처해야 된대.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다음 봐. 무슨 생각이 들어? 여기까지 읽었어. 조금만 힘내, 얘들아. 앞으로 10분만 딱 더 할게. 10분만 딱 더 할게. 모르지.
집중해봐. 집중해봐. 야, 봐봐. 여기까지 읽었어. 답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야 돼? 질문을 계속 상기하는 거야. 됐니, 얘들아?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읽었어. 무슨 생각 들어? 무슨 생각 드니? 반드시 들어야만 나는 생각이 있다. 퀴즈! 여기서 퀴즈! 영민! 영하고 민한 영민아, 나 지금 노력 중이야 얘들아. 나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나도 힘들어. 지금 니들 반응, 니들이 요 앞에 나와가지고 니들 표정을 봐야 돼. 진짜 개구려. 진짜 수업할 맛이 딱 떨어져. 진짜 아주. 어? 나 지금 노력 중이야. 동참해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어. 무슨 생각 들어? 질문이 뭐였어? 대답해줘. 뭐 때문에? 사람들은 고온하지? 맞아? 뭘 가지고? 노력들을 가지고, 삶에서 필요한 노력들을 가지고. 뭔 말이야? 잘 몰라. 대답 나왔어? 안 나왔어. 무슨 생각 들어, 이제? 무슨 생각 들어, 이제? 예시 죽일 거야? 무슨 생각 들어? 잠깐만, 이건 뭐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거. 맞아? 사람들이 아니야. 그 질문은 뭐 하지 않대? 인간이 아닌 애들한테는 그렇게 미스테리하지 않대. 맞아? 그럼 나는 이거 관심사야, 안 관심사야? 안 관심사야. 내 관심사는 뭔데? 인간이야, 인간. 이해되니, 얘들아? 그런데 그거 아마 타고난 뭐가 있을 거야? 유전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거야. 되니, 얘들아? 이 새끼들 타고난 유전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그들이 살아간다고요. 오형식 맞아? 오형식이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빨리! 인과관계로 처리하라고. 맞아? 그럼 뭐 때문에? 대답해. 빨리! 뭐 때문에? 빨리! 뭐 때문에? 타고난 유전적 프로그램 때문에. 됐니? 뭐 하게 된다? 빨리. 그들이 살아가게 돼. 대답해. 여기서 그들 누구야? 인간이야? 아니 인간이야? 아니 인간이야. 됐니, 얘들아? 안 갔나? 으쌰. 하지만, 잠깐만. 하지마. 너희들이 만약에, 잘 봐. 내 사고 과정을 따라와봐. 내 사고 과정을 따라오는 거야. 자, 봐. 얘를 보는 순간 너희들이 무슨 생각했다? 대답해줘, 빨리. 인간이? 아니잖아. 난 누굴 찾고 싶은데? 인간 찾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그럼 여기서 눈이 번쩍 떠져야 돼, 안 떠져야 돼? 누구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인간 나오겠다라는 생각 들어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떠졌어, 규현아? 번쩍 떠졌지? 그래. 어이, 예뻐라. 우리 종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인간이네, 이거. 라는 생각 들어야 되는 거 맞아? 맞아. 이 모든 게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대답해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질문을 봤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 뭐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거를 무조건 계속 뭐랑 연결시켜야 돼? 질문과 연결시켜야 돼. 맞아? 그러면 뭐가 눈에 들어오실 거고, 얘가 눈에 들어오실 거고, 그러면 얘를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실 거고, 인간이 생각나실 거고, 그러면 얘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른다? 인간 얘기 나왔다? 붙여야지. 생각이 들 거다. 내 말 괜찮습니까? 됐죠? 잊지 마. 자, 읽어보면 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야, 그러면 봐봐. 이 진화적인 뭐래? 발달이야. 맞아? 이 진화적인 발달이 뭐야? 우리 종은 뭐 한대, 얘들아? 뭘 가지고 있대? 선택권을 가지고 있대. 얘네들은 뭐 하는데? 유전적으로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됐어? 선택할 수 있게 됐어. 맞아? 두 글자, 무슨 지? 땅지 아니고. 무슨 지? 그러면? 의지를 가지게 됐어. 얘네들은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얘네들은 선택할 수 없어. 타고난 대로 살아가. 맞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어. 무슨 지를 가질 수 있어? 의지를 가질 수 있어. 동감 가능하십니까? 괜찮아? 야, 그러면 대답해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화적인 발달이라는 건 타고난 대로 살아간다, 의지를 가진다. 이건 의지를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의지를 가지니까 타고난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뭘 가지게 됩니까? 무슨 연성? 유연성. 됐습니까? 해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Next. 6번 봐봐. 힘들어? 잠깐만, 이거 뭐야? 질문이잖아? 우리 와이프는 알까? 네, 이렇게 돈 번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요? 그죠? 질문 나왔어. 무슨 생각할 거야?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립니다. 시간 드려요. 얘 정리할 거야. 얘 정리할 거야? 시작. 네, 지금부터 돌아다니면서 봐야지. 그리고 인상 깊은 친구는 내가 큰 소리로 읽어줘야겠다. 자, 시작해. 안 쓰는 애들은 내가 옆에 계속 서 있을 거야. 야, 걔 때문에 오늘 수업 못 끝낼 거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뭐요? 컨센서스요? 합의된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아, 몰랐던 사람들 많을 거야? 그래요? 옆에 서 있어야지. 미제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는 줄 알아? 뭐 하는 거예요? 이랬어. 이게 맞냐, 이게? 질문 안 했어. 첫 번째 문장, 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뭐 할 거야? 정리해야죠. 이럴 거지. 소재 간의 관계. 기억나? 그러면 소재 먼저, 관계 먼저? 관계. 해봐. 어떻게 발전시켰을까? 사회적 태도. 너 뭐 정리하고 있어? 첫 번째 문장 정리하니까 왜 빈칸 정리하고 있어? 아까 했던 걸? 손 치워 빨리. 같이 한번 해볼까? 자, 봐봐, 얘들아. 어려우면 뭐 하라고? 뭐부터 보자? 관계 설명하는 말부터 보자. 맞죠? 관계 설명하는 말로 보이는 게 뭐야? 자, serve to 동사 원형은 무슨 뜻이야? 무슨 기능을 수행하다야? 이해됐니, 얘들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대. 아이, 그 지지, 이거 아니지, 그치? 지지하는 건 뭐야? 도와주는 거야. 됐니, 얘들아? 관계 설명하는 말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면 앞 G가 뭘 할 거야? 똑같은 전화번호가 아니라 앞 G가 주요 소재가 될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앞이 뭐야? 빨리 해봐. 앞이 뭐야? 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광범위한 합의된 의견이야. 됐니, 얘들아? G가 뭐야? 심리적 안정성이야. 맞아? 그럼 다시 주요 소재 두 가지 누구야? 사회적 행동 관련한 합의된 의견. 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합의된 의견이야. 맞니, 얘들아? 이것 때문에 뭐 하게 됩니다. 대답해줘. 빨리 대답해줘. 심리적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 얘들아? 맞아? 질문이 뭐야? 어떻게야? 맞아? 이거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맞아요? 궁금한 거 뭐야? 나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거 무슨 색 찾아야 돼? 빨간색 찾아야 돼. 맞아? 이거 정리해놨지, 그지? 맞아? 빈칸 봐봐. 앞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본다, 얘들아. 뿅! 불가능할 거야. 뭐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거? 조직하는 거. 대답해줘. 뭐랑 같은 말로 보여? 됐어? 그럼 이거 뭐 한다라는 얘기야? 못 한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요거랑 같은 말, 요거 반대말. 요거 반대말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느껴지나 지금? 네, 봐봐. 그러니까 얘를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장들 정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니들하고 나랑 읽는 거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들아? 문장이 나랑 다르게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지금 딴 거 했니 얘들아? 내가 지금 뭐 했어 그냥? 관계 잡고 앞뒤 붙인 거밖에 없잖아요. 맞잖아 얘들아? 그냥 시킨 대로 해보라니까 된다니까 생각보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글을 읽을 때 너희들은 무슨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얘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럼 얘네들 중심으로 글을 뭐 해야겠다? 읽어 나가야겠다 생각해 보시라고. 시계해봤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이해됐니 얘들아? 제발 시키는 대로 해봐. 쿠다사이. 됐니 얘들아? 마지막 하나만. 자 됐어. 10분 넘었다고? 진짜? 아까 위제 때문이야. 위제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자 됐어. 야 요거만 해보자. 문장 처리 진짜 하나만 딱 해보자. 5번 봐봐 5번. 힘든 척 하지 마. 5번 봤어? 5번? 정리 시작. 자, 봐. 관계가 있다지. 맞아? 관계가 있다니까 이건 관계 설명하는 말일 거야. 맞아? 뭐와 뭐 사이의 관계래. 신호. 하나 더. 언급되고 있는 대상. 맞아? 그럼 다시 여기 봐. 여기 봐. 어떤 곳에서라 그랬어? 물질적인 상징에서야. 맞아?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야, 세모야? 빨리 해줘. 동그라미야. 맞아?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 이거 돼? 야, 이거 아까 내가 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주상, 구체. 기억나세요? 상징, 아까 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 오케이?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동그라미랑 세모가 뭐 했다라는 얘기야? 서로 섞여 있다,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내 말 이해되세요? 맞죠? 봐봐. 이 위에까지 읽을 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요거 봐봐. 아까 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니? 나열에 있는 빈칸이 있다. 나열의 신호 뒤에 등장한 빈칸이 있다. 어떤 행동하기로 약속했었어? 대답해 줄래? 요거만 하고 집에 갈 거야. 진짜야. 대답 못하면 나 오래 간다. 빨리. 나열의 신호가 있는 문장의 빈칸이 있어. 무슨 행동하기로 했어? 무슨 생각? 정답 근거가 어디 있겠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었어? A1과 A2는 서로
다른 얘기니까. 맞아? 그러면 역접의 연결사가 있는 문장의 빈칸이야. 그럼 말할 것도 없이 무슨 생각해야 돼? 정답의 근거가 어디 있겠다? 뒤에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위에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 알겠어. 정답은 어디 있을 거니까? 뒤에 있을 거니까. 그럼 이 문장 열심히 봐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맞죠? 이 문장 봤더니만 뭐래, 얘들아? 두 가지가 서로 붙어 있대. 괜찮지, 그지? 그럼 두 가지가 붙어 있다와 관련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는 거야? 3번밖에 없는, 3번 맞아? 3번밖에 없는 거야. 괜찮습니까? 오늘 좀 내용이 많았어, 얘들아. 내용이 좀 많았고, 나도 너무 많이 써들어가지고 좀 힘들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나도 힘드니까 니들도 힘들 거라고 믿고, 집에 가서 조금만 더 열심히 복습 많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쌓아가야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모의고사 하나 더 볼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육모 볼 거니까, 모의고사 보니까 안 와야지. 죽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지금 표정이 지금, 와야 돼? 와야 돼? 알았어?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